세상을 미리 본 게 내 죄다. 북한이 폭발을 한 후에 홍준표가 지금 한 4번 연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는 세상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 그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내뱉는 말이다. 내 죄는 세상을 좀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앞서 설명했을 뿐이다. 17일날 이런 심정을 먼저 페이스북에 썼었죠. 그리고 홍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한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이 다 맞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막말이라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3월 28일 홍준표는 운전면허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서 핵무기 쇼를 구경만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는 요즘 문재인 정권이 남북한에 봄이 왔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봄을 스프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봄브, 폭탄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더 거침없이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 합의문까지 나오자 이때 정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홍준표는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늘날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셋이서 위장평화쇼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때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김용호는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속이 뒤틀려도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속이 뒤틀려? 홍준표? 한반도에 평화가 오니까 열받아? 왜? 평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 속이 뒤틀려? 문재인 인기 많아지니까 싫어? 그래도 좀 참아.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더 동의를 했었죠. 가을에는 2018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위장병 생기겠다. 너무 배 아파하지 마.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어. 이런 얘기를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 했었던 겁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준표 대표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는 게 싫으냐?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는데 왜 악담을 하고 막말을 하냐? 대한민국을 떠나라.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홍 대표, 당신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너나 할 것 없이 홍준표의 말에 다 반박을 하고 홍준표한테 이렇게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좀 갇히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말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막말이었나요? 정청래도 본인의 SNS에 홍준표 참 구질구질하고 찌질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가 구질구질하고 찌질찌질하다고요? 지금 문재인이 찌질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이야말로 참 구질구질하고 찌질찌질 하지 않나요? 본인의 자식뻘 되는 김정은한테 가갖고 막 싸바싸바 하고 앉아있고, 트럼프한테 가서 아첨하고, 김정은한테 가서 아첨하고, 중간에서 말이나 옮기고 앉아있고, 운전자니 중재자니 하면서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고, 북한이 무슨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게 찌질한 거죠. 문재인이 찌질이지. 홍준표는 당당하게 우리가 힘을 가져서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낯술했냐, 주사가 심하다, 이런 정도로 홍준표를 막말로 몰아붙였었습니다. 같은 당 후보도, 그때 당시에 같은 당 후보도 홍준표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당의 비판에도 홍준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명언이 하나 나오죠. 그래, 처음엔 속을 수도 있어. 그런데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다. 비정상적 합의 이면에는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아 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 못한 것은 포악한 독재자라서 그렇다. 포악한 독재자 어린애 김정은을 달래서 어떻게라도 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평화는 문서에 있지 않다. 문서 딸랑 한 장에 평화를 담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홍준표가 진짜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냐?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당시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야, 이거 봐봐, 홍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하네, 오죽하면 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홍준표를 비판을 하잖아, 라는 얘기가 돌면서 홍준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홍준표를 비판했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당대표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로라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좀 유명했던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홍준표 당시 당대표를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야, 홍준표가 너무 했나 보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홍준표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는 말을 했었던 홍준표가 약간 수세에 몰리면서 막말꾼의 이미지가 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면서 홍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고 하태영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 특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나와서 2년 전에, 3년 전에 홍준표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나요? 몰라서 안 했나요? 비겁해서 못 했나요?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나마 좀 강경 대응 기조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19일날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제가 당했던 막말 비난과 모욕을 어떻게 헤어내줄 것인지 이젠 사과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견으로, 짧은 눈으로
당시 야당 대표를 막가파로 몰아놓고도 지금 와서 모른 척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뻔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홍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홍준표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는. 나 억울해.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아마 홍준표는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트 댓글을 잠깐 볼까요? 이거 외에도 홍준표가 한 말, 이거 외에도 탈원전 반대, 사형제 찬성, 노조 해체, 사법시험 존치 모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하다. 이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요즘 홍준표 대깨문 눈치 안 보고 시원시원하게 발언하네. 홍준표 의원님 지금처럼 수위 조절하여 시원하게 발언해주세요. 아직 막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 했구만. 지도자는 통찰력과 해안이 있었어야지. 표 눈치만 보는 것들은 배지 달면 그만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가 회초리라도 들고 잔소리라도 하지 옆집 애한테는 관심도 없다. 국민을 생각해야 쓴소리도 가능한 것이다. 홍준표가 옳았다. 봉황의 깊은 뜻을 뱁새가 어찌할래요. 이런 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해야 쓴소리도 가능하다. 홍준표는 내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같은 우파들에게도 공격을 받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쓴소리를 하고 본인의 정치력을 깎아먹어가면서까지도 국익을 위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홍준표 의원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폭파된 김에,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에 이참에 내 막말 프레임을 한번 걷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을 올렸어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말꾼이냐? 나는 국민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맞는 말을 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짜 국민들이 속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모두 다 예하지만 나 혼자 아니요 했다.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 나는. 이렇게 본인의 피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뭐 박정희만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2의 박정희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입니다. 저는 조금은 홍준표라고 하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박정희와 그래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이 오늘날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국방이면 국방,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 문재인 찍었던 분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찍었어야 됐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의 공약입니다. 담배세 2,500원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2000cc 미만 유류세 50% 깎아준다. 서민들 살기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업 규제 철폐를 하고 투자를 늘려서 코스피 지수 3000을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강성 귀족 노조를 퇴출시켜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게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나눠주며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 좌파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정교조를 뿌리 뽑겠다. 화끈하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 좌파 쓸어버리겠다. 500만 신용불량자를 사면해주겠다. 1000만 생계형 전과자 8월 15일 일제히 사면하겠다. 흉악범 사형 집행하겠다. 안보 얘기도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로
핵 균형을 만들어서 전쟁을 방지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 강화로 북한 정권을 고사시키겠다. 20만 명의 북한 특수 11군단에 맞서서 해병 특수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유사시 북한을 응징하겠다. 핵 포기 없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북한에 단돈 1원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냥 하나하나가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공약들을 거의 홍준표 원맨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홍준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쭉 적었대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홍준표가 평소에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던 것을 쭉 적었는데 그게 그대로 홍준표의 대선 공약이 되었다. 군 가산점 재추진하고 예비군 교통비를 5만 원으로 현실화하겠다.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셋째는 교육비를 무료로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일종의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부 포퓰리즘도 용인해야 된다. 왜? 아니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하도 애를 안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퓰리즘이라도 좀 필요하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일단 나라가 존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를 안 낳아 국민들이. 그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퓰리즘도 좀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홍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노인연금도 10만 원 올려준다. 사법고시 유지로 서민 신분 상승 사다리 포기하는 일 없게 만들겠다. 전라북도 새만금 규제를 풀어서 4차 산업 특수지구를 지정을 해서 홍콩식 200만 명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 창업 벤처금 20조 원 투자로 대학발 기술 창업을 유도해서 일자리 28만 개를 창출하겠다. 대학 입시 수능 현상 유지하겠다. 홍준표 공약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홍준표를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약들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싸움꾼님이 공약이 다 나라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